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방송이네요. 으라차차 죽지 않고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예, 역시 생방송을 사수하기 위해서 또 아주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회계사 중에서 가장 열혈 회계사로 손꼽히는 김경률 회계사님과 함께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문제, 자원외교 비리 문제, 또 회계사들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잠시 전화를 말씀 듣고 올 테니까 이 생방송을 사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헐떡이고 온 저희들의 이 심경을 헤아려 주셔서 많이들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뉴스K가 위클리 종합뉴스로 돌아왔습니다. 깊이 있는 취재,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새로워진 뉴스K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연말연시 잘 보내셨어요? 예, 이렇게 안부를 전해야 되는데 참 세상살이도 쉽지 않고 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혼용무도한 정권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겪는 이 혼란과 상처를 생각하면 안부를 여쭙기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국민TV 조합원, 그다음에 우리 국민TV 국민라디오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희망을 느낍니다. 예, 저도 국민TV 조합원이고 한 달에 11,000원씩 열심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 열혈 회계사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국민TV 조합원이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정기 구독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둘 중 하나는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끝나고 소정의 출연료를 드릴 테니까. 네. 그건 받으시고 잘 받으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조합원이나 정기 구독자나. 네. 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여기 좀 후원하신 데 많잖아요. 네. 몇 군데나 되십니까? 5군데 정도 되네요. 아, 5군데. 아, 5군데면 그러면 네. 아직 10군데가 안 되셨기 네. 때문에 국민TV 한 달에 11,000원 알겠습니다. 또는 조합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세요, 벌써부터 우리 꼴통 IT님, 들어보자 톡톡님,
해님처럼님, 헛개비님, 에별리고님, 오케이마리님 이렇게 다 이렇게 벌써 응원의 댓글 달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김경률 회계사님은 우리나라 회계사 중에 가장 정의롭고 열정적인 회계사님입니다. 열혈 청춘이신데 특히 쌍용자동차 회계 조작 문제를 밝혀내가지고 아주 유명해지셨는데 그건 천천히 이야기하고 저 너무 힘들게 또 소환장 날라왔어요. 경찰한테. 작년이 벌써 작년 세월호 추모 1주년 집회 때도 소환장 계속 날라오더니 안 가고 있으니까 계속 나오러 지금 요즘에 막 문자 오고 괴롭혀요, 저를. 그래서 또 어제 와보니까 또 소환장이 날라와 있길래 아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괴롭히네 했더니 이번에는 새로운 소환장이에요. 11월 14일 민중대회, 민중총궐기 대회 때 거리에 계신 게 포착이 됐으니 나와주시는. 아니 잠시 합법적인 집회 갔다가 행진에 조금 참여한 것뿐인데 저는 밧줄 잡아당기지도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너무 힘든데요. 소환장 너무 많이 나와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저를 고소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회계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변호사님들한테 공익변론 해달라 해도 너무 미안하네. 너무 소환장이 많이 날라와가지고. 도로에 있었다는 이유로 소환장. 예. 그렇게 써졌잖아요. 다행히 제가 앞에서 격렬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를 잡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행진했다는 유만으로 사람을 이렇게 짜살짝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이렇게 막 나오면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가겠지만 귀찮고 그쵸. 짜증나잖아요. 힘들고 벌금 나오면 또 얼마나 부담돼. 제가 반값 등록금 집회 때도 소환장 나왔죠. FTA 반대 집회 때도 소환장 나왔죠. 세월호 추모 집회, 민중대회, 4대강 반대 집회 너무 지겹고 힘드네요. 솔직히 저도. 촛불 집회로는 한번 들어갔다도 왔지만 하지만 웃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국민TV 지금 우리 라디오 청취자들 여러분들 소환장 나오신 분이 있죠. 우리 꼴통 화이트님 오잉 저도 날라왔어요. 어떡하죠? 날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소환장 보낸 규모가 2008년 촛불 집회 때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규모래요, 여러분. 그날 집회에 오신 분들 전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사진 체증을 하잖아요. CCTV까지 막 동원해서 막 찍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찍어가지고 첨단 과학기술 동원해가지고 얼굴이 옆얼굴만 나와도 누군지 알아내가지고 성공에 대해서 제 수업 듣는 순진한 학생 소환장가 날라가지고 그 학생이 겁이 나가지고 막 밤 12시에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요 정도예요, 요즘에 이놈들이. 거의 파시즘 국가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회계사님 안 날라왔나요? 네. 11월 14일 날 안 오셨던가요? 네. 회계사님 그때 회계업무하고 계셨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언제죠? 네. 이명박 정부 때. 네. 광우병 집회. 이때 몇 번 나갔다가. 같은 편으로부터 불확치 소리를 연달아 2번 듣고서 그다음부터 집회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안 나가고 있습니다. 08년 촛불 집회 때는. 하도 사람들 많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격렬한 행동하고 있는데 조금 말린다. 그러면 너 뿌락지지 마. 이런, 심지어 저한테도 제가 전화기 2대로 여기서 막 연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 연락도 안 해도 막 하고 있으니까 어떤 시민이 오던지 너 뿌락진 거 다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기 실무자인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넌 뿌락지요. 보니까 아니, 선생님 같은 거를 뿌락지 마시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제가 막 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들었을 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다들 이렇게 한 번쯤은 추억 기억일 수 있는데 연달아 2번 들으니까 그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생각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뿌락지라고 막 몰고 잡아먹을 듯이 하는 건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대동소이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동소이. 거의 대부분은 같고 일부 차이가 있고 또 대동소이 특히 이번에 야권이 지금 막 핵분열을 하고 있는데 총선 앞도 이런 태도 안 되죠. 그렇죠. 이왕 이렇게 분화됐다면 선거 앞두고 힘이라도 합쳐야 되는데 우리 안철수 전 대표님이 약간 걱정인 게 아예 협력을 하지 않겠다. 근데 선거 앞두고 어떻게 같은 정책을 미는 후보들끼리는 연합해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사님? 맞습니다. 그래야죠. 아니, 말 너무 짧게 하지 마시고. 견해를 밝히세요, 견해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요즘도 네. 역시 말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국민 TV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아주 표현의 자유와 네네. 약간의 차이 정도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자, 일단은 우리 허니와 둥이님께서 박근혜랑 무성의하 신분 회개하고 떠나라고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회계사님이 나오셨다니까 네. 회개한다는 건 사실 후회하고 네. 고칠 개자 아이를 써야 되는데 회계사님 나오셨다니까 유머로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서한장이 웬 말이냐 박근혜랑 무성의하 신분 회개하고 떠나라고. 그러니까 회계사들이야말로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회계사들도 많이 회개해야 되고 어제 보니까 신문 기사 중에 회계사들 떨고 있다. 아주 짧은 제목으로 기사 하나 떴더라고요. 무슨 기사죠? 그게? 봤더니 우리 회계사분들이 많이 이렇게 아무래도 기업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기업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내부 정보로? 네네네. 그건 전부 다 거시기잖아요. 증권 관련 그렇죠. 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회계사들이 이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쌍용자동차에서의 분식 회계 같은 경우도 회사가 그런 나쁜 맘 먹을 때 그 회계를 봐주는 회계사님들이 적발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원래? 그렇죠. 네, 회계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네네네. 그런 취지로 또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는 거고, 법에 따라 저희들이 이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거고 하는 거죠. 네. 정리하기로 하기 위해서 뻥튀기 했을 때, 그걸 알고도 일부 회계사님들이 눈 감아준 건가요? 눈 감아준 정도인가요? 아니면 회계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도인가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같이 상당한 정도로 가담을 했다. 저는 그런 정황을 많이 봤고 금감원 오고 가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꼴통 IT님 소환장 날라왔는데 힘내시고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십시오. 같이 도움을 받자고요. 꼴통 IT님께서 우왕 회계 너무 싫어. 매달 초마다 결산하려면 애구. 정말 회계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월결산 하시려면 너무 고생 많으시겠다. 우리 꼴통 IT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혼자 하려면 힘드니까 그때 이제 회계사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그게 우리 회계사님들의 영업 전략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세무사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회계사분들의 업무 영역이 세무사분들의 업무 영역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세무가 있고 회계가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교과서 제목이 세무회계, 그 다음에 세무회계법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회계사들의 고유한 업무 영역이 감사 영역이 되겠고. 세무는 같이 하는데. 회계사의 고유 영역에 세무사님들은 할 수 없는 감사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변호사님들은 세무사 회계사를 날로 하나요? 변호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세무사는 할 수 있죠. 회계사는 안 되고. 근데 변리사는 날로 한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들 변리사님들이 근데 변호사님들은 안 그래도 뭐 우울증 취했는데 꼭 세무사나 변리사까지 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고유한 전문적인 영역인데. 필요하면 공부를 다시 하시든지. 우리가 잘 아는 변호사님들이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엘비스 33님께서 날방인가요? 그럼요. 국민TV 으라차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경우가 아니고는 무조건 생방송을 사수합니다. 제가 정말 이 1시에 맞춰서 오니라고 흔히 말하면 막 숨이 넘어가요. 꼴딱꼴딱. 그래도 생방송이 좋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 꼴통 IT님하고 저하고 지금 11월 14일 민중대권으로 소환장 날라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벌금으로 경찰을 통한 강압적인 정치로, 통치하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오케이 마리님이 항상 이제 좋은 글 남겨주시는데, 3일 회계법인, 안진 회계법인, 쌍용자동차가 먹튀하도록 큰 공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떠세요, 회계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의 근거가 됐던 향후에 이익은 별로 안 들어오고 손해가 엄청 늘어날 것이다. 어려운 말로 뭐죠 그게 유형자산 손상차손. 유형자산 손상차손. 어렵더라고요 그 말. 유형자산 손상차손. 좀 그게 뭔가요? 좀 쉽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런 말씀부터 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시에
안진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했었는데요. 예. 그리고 그 담당 파트너분이 예전에 국정감사에 한번 출석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제 기억으로는 장하나 의원께서 유형자산 손상차손 이렇게 거액을 계산한 사례가 있었느냐 우리나라에서 했더니 예. 이상근 회계사님 실명 말씀드려도 되죠. 그 담당 회계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런 적 없었다. 본 적이 없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네. 참고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거액으로 계산한 걸 언제 또 봤냐면 제가 그러니까 저도 쌍용자동차 사태가 터지기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손 손상차손을 거액으로 계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을 약간 말해주실 때. 네. 계속 제가 다른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쌍용자동차의 정례가 근거가 됐던 네. 회계가 조작되었다라는 건 네네. 조금 이제 우리 청취자들도 잘 네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항소심에서 실제로 네. 정례고 무효를 다퉜던 항소심에서 회계가 조작됐다 네네. 또는 과장됐다고 결정을 해주셨잖아요. 예. 큰 파문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예. 이렇게 조작 또는 과장을 한 건지 최소한 과장했고 아주 최대한은 조작을 한 건데 네. 간략하게 쉽게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건 유형자산을 사용함으로써 향후에 미래의 유형자산을 사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입과 비용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유형자산을 사용함에 따른 수입, 그에 따른 비용이 있을 건데 미래에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비추어 봤을 때 비용이 수입보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수천억이.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금 미리 이제 계상해서 손실로 계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입은 적고 비용은 많으니까 네네. 엄청난 적자니까 네네네. 정리해고를 해야 된다. 향후에. 이렇게 주장했는데 알고 봤더니 들어올 수입은 빼고 네네. 적자는 맞습니다. 뻥튀기 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회사가 망할 상황이니까 긴박한 경영상 위기니까 네네. 우리 지금 노동법상에 해고가 2개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징계 해고가 있고 경영상이 긴박한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정리해고가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정권은 이 2개로도 모자라서 저성과자까지도 마음대로 저성과자로 몰아서 해고하겠다는 것이고 아주 나쁜 짓인 거죠. 근데 사실은 저성과자 해고 전에도 이런 식으로 회계를 뻥튀기 하거나 위기를 부풀려가지고 정리해고하는 게 남발되고 있었다. 이게 쌍용자동차 사태의 본질이다. 근데 그러면 회계사님들 들어갔을 때 이거 뻥튀기 됐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안진회계법인이 그걸 가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범죄에. 그렇죠. 어느 정도로 가담했을까요? 이제 지금 그분들 진술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애초에 그 쌍용자동차 측에서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약 6천억 가량 5,687억 이 정도 계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진회계법인의 지금 주장은 쌍용자동차는 애초에 자기들한테 올 때 600억 정도 계상을 해왔다. 그런데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건 모자라서 이걸 500억을 6천억 정도로 보정을 한 것이다. 수정을 한 것이다. 적자 폭을 엄청 크게 띈 거니. 그런 만큼 해고자의 숫자가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이에 따라서 사실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 규모가 6천억이라고 한다라면 회사의 존속이 어려울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판단이 맞다라면. 알겠습니다. 우리 오케이마리님께서 댓글에 쌍용차 사태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검색해 보면 이 부분이 잘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경일 기사님이 그러면 항소심 때부터 결합하신 건가요? 시기적으로는 여차저차 그렇게 결합해서 그 사실을 우리 쌍용자동차 해고자들하고 함께 주장을 해서 법원이 수용을 한 거네요. 네네네. 근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럼 지금 그 재판은 어디로 가 있나요? 지금 이제 그 대법에서 그 2심에서 항소심에서 이렇게 그 노동자들 편을 들어줬고요. 이 회계에 있어서는 분식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 이게 대법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고법으로 내려와 있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파기환송이 고법에서 뒤집어지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정례고가 합당했다라고 끝나겠네요. 잘못하면. 그렇죠. 재판으로 가면. 그렇죠. 대법의 판단대로라면. 그래서 저번에 한번 술 먹고 울부짖으신 거군요. 그렇죠. 울부짖었죠, 정말. 너무 열받아서. 이 땅의 이 정례고를 남발하는 대자본들과 그들의 편에 기생하고 있는 일부 회계사 집단. 그리고 거기를 그 기득권을 비호해주고 있는 대법원에 분노하셨군요. 좋습니다. 회계사님 그러면 회계사님들 왜 그러죠?
만약에 그 쌍용자동차에서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안진회계법인이나 3.1회계법인이나 너무 유명하고 돈 많은 데 아닌가요? 이분들도 네. 뭐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쌍용자동차라는 고객, 클라이언트를 잃게 되면 자기들 이제 생존이 오갈 수 있으니까 자기들 생존은 또 그렇게 귀한 거니까. 그럼 쌍용차가 안진회계법인이 이런데 그런 회계감사 같은 거 맡길 때 얼마나 보통 그런 대규모 법인에는 얼마나 비용을 줍니까? 재벌 대기업들은. 제가 알기로 이때 이 수수료가 되게 이 정도 수준이면요. 최하 아마 2억 안팎 정도는 될 겁니다. 이 감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부대돼서 업계의 뭐 이런저런 정황을 말씀드리면 쌍용자동차 하나가 오게 되면 쌍용자동차 아래 회사까지 쭉 연달아오죠. 그래가지고 쌍용자동차와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하청업체들.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부수되고 그에 따른 용역도 부수되니까 금전적으로만 따지더라도 1년에 수십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억 고객을 그렇죠. 잃지 않기 위해서 그 고객이 원하는 대로 뭐 많은 보도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자기들이 절대적인 의뢰 지위이다.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는 의뢰 지위에 있다. 네네. 그러니까 지들도 의리네. 재벌 대기업 갑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네네, 그렇게들 말씀하죠. 실제로 그런 처지인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객들 와서 우리가 해라는 대로 좀 해달라고 막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회계사의 양심을 저버리게 만드는. 이게 저도 이제 대기업을 많이 감사를 나가고 한데 특히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기업 감사하고 하던 때가 15년 전, 20년 전인데 자료를 일단 주질 않아요. 이제 감사라고 한다라면 이제 청취자분들도 연상할 수 있겠는데 막 이거저거 자료들을 뒤지고 정보를 보고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기업을 나가면 사실 자료를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주질 않거든요. 저도 한번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회계감사를 나갔는데 첫날부터 철수하는 날까지 자료를 아무것도 안 줘요. 그리고 철수하고서 사무실에 이렇게 도착하니까 회계법인에 도착해서 가방을 푸니까 그때 재무제표가 팩스로 온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회계감사 보고서를 어떻게 써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문제없다 이렇게 써주는 건 그렇죠.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역으로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회계사들의 힘일 수도 있는데 회계사들이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문제 있다라고 하면 당장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거든요. 극단적으로는. 그만큼 이제 이 회계사들한테 막대한 책임이 주어지고 역할이 주어졌는데 이제 그걸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순전히 이제 이른바 갑이라는 재벌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감시도 필요하고. 네네. 제가 배우기로는 회계사라는 직군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투명한 자본주의, 공정한 자본주의의 감시의 파수꾼이다. 회계사라는 직업 윤리가. 그 맞죠? 회계사님 제가 분명히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죠. 파수꾼이어야 되는데 이제 현실은 개가 되고 있죠. 현실은 자본주의와 재벌 대기업 개로 전락이 된다. 잘못하면. 그렇죠. 잘못하면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개죠. 그 회계사는 민병 같은 조직이 없잖아요. 민주회계사회 뭐 이런 거. 네네네. 민주회계사 모임, 뭐 참여회계사 모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회계사님들이 모이고 있다면서요, 요즘에요. 청년회계사회? 청년회계사회가 모이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개혁적인 분들인 거죠. 네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이렇게 회계감사를 돌아가면서 해버리자. 그러면 그런 문제 고객들 행포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게 그게 어떤 거예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제 자율수임제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자율수임이죠. 그러니까 변호사 이렇게 선임하는 것처럼. 갑이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회계사들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건데 지금 이제 청년회계사회를 비롯해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제 배정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국공인회계사회라든가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외부적인 단체 조율할 수 있는 단체에 의해서 그 고객과 감사인과의 관계를 배정해준다라고 하는데 그 배정의 비율을 높이자는 겁니다, 지금. 지금 배정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실제로? 실제로 이제 기업, 재무상 리스크가, 회계감사 리스크가 위험이 큰 곳에 대해서는 있는데 그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율을 대폭 늘리자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몇 프로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상장 직전이라든가. 배정한다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평준화하면서 뺑뺑이 돌리듯이 배정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선 변호인 제도도 아마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호인들이 등록을 하면 변호사님들이
국선배는 한 명씩 이렇게 배정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뭐 비슷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불 관계가 좀 창작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나한테 올 일거리니까 네네. 돈은 거기에 따른 업계 표준 요금은 받고 수수료 받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지적하고 예예. 그렇죠. 잘못됐다 지적하고 한 번 더 하면 돈을 2배로 받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어. 네네. 그럼 1차 수수료를 받고 그 잘못했으니까 이제 수정 보완하고 막 이런 작업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돈을 더 주는 거죠. 회계사님들한테. 실제로 말씀처럼 이렇게 그 점점 배정의 비율을 높이자는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고 그걸 반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프리코스닥들, 코스닥 등록을 그 직전에 둔 업종들은 업체들은 이렇게 배정을 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안 선생님 말씀처럼 실제로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 수익료도 늘어납니다. 그럼 받을 만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방적인 갑에 의한 회계법인들의 선정 이에 따른 또 덤핑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경쟁을 하다 보면. 근데 역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면 회계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거의 2배에서 3배가량 이게 뻥튀기가 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수익료를 받는 거죠. 말씀처럼 시간을 투입하고 시간 투입한 만큼 수수료를 받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 개선으로 가야겠네요. 그럼 뭐 회계사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되나요? 외부감사법이나 회계사법을 개정을 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참여연대에서 한번 미래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분들은 그러면 지금 파기환송되어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을 계속 돕고 계시니까 연대하고 계시니까 얼마 전에 복직 합의가 나왔는데 전원 바로 복직하길 바랬는데 그건 아니죠. 지금 순차적 복직이죠. 뭐 간략하게 어떻게 되기로 한 건가요? 지금 아직 올해 내년 뭐 이런 식으로 복직한다도 아니고 복직을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마음 아프던데.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반발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총회에서도 몇 표 차로 겨우 가결이 되셨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싶어요. 그래서 언제 대략 그 합의 내용이 어떤 거죠? 제가 이제 그 문서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제가 들은 바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소송 취하자에 한하여 입사 지원 자격이 부여되도록 되고 있고요. 정리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송을 취하하고 일단 소취하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입사 자격이 부여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구체적인 복직 그 안은 2016년 1월 이번 달 말까지 40명을 채용한다. 채용 비율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 해고자분들을 40명 채용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 채용 규모 40명 중에서 해고자분들 희망퇴직자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60% 가량 채용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인원에서 몇 %씩 계속 늘려나가서 올해 내년 이렇게. 지난 한 7, 8년 열심히 싸웠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해고자들 보고 끝까지 뭐 목숨 걸고 싸우라고 제가 말해서도 안 되는 거니까. 뭐 저희로서는 당연히 뭐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쌍용자동차 회사가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될 텐데요. 또 뭐 회사도 좀 잘 돼서 많은 요즘 쌍용자동차가 좀 뭐 티볼리라든지 이런 거 막 많이 잘 팔린다고 나오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 그렇고 여러분 지금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 열혈 회계사님하고 생방송 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친구들 중에도 그렇고 회계사가 많지가 않을 거고 우리 방송에 이렇게 회계사님이 나오시는 경우도 거의 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회계사 집단은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그런 또 그 전문 직종의 회계사 모임이 없어요. 일면 민주사회라는 변호사 모임도 있고 치과 의사들은 건강사회란 치과 의사회, 약사들은 건강사회 약사회, 의사들은 인도주의 실천 의사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옛날 말로 치면 뭐 운동권 뭐 전문가들의 모임 또는 요즘 말로 치면 전문가 NGO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청년 회계사회가 생긴 거네요. 그리고 저기 그 맑은이라고 또 있습니다. 맑은 회계사회. 그러니까 회계사들 모임 중에도 이제 청년 회계사회나 한의사회에도 보면 청년 한의사회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사회운동과 함께하는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앞으로 그럼 좀 회계사 집단 내에서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겠죠. 새바람을 불러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다려. 김경률 회계사님은 어디에 속해 계셔요 지금? 저는 지금 맑은에 소속돼 있습니다. 저기 개혁적인 회계사들의 모임인 맑은. 맑은이에요 이름이? 맑은. 공익회계사 모임 맑은. 맑은.
그러니까 회계사 NGO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회계사님이 그 정의당하고 함께 자원외교 비리를 그렇게 많이 폭로하고 그랬는데 네. 요즘에 자원외교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이명박 등 뭐 자원외교 5인방들 국회 국정조사에도 출석 안 하고 네. 그래서 요즘에 뜸한데 어떻게 다시 불씨를 살릴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엄청난 비리가 있었는데 40조 안팎의 혈세 낭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자료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국회하고 이 일은 같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전순옥 의원님이 이게 예. 아주 그 끈질기게 우리 전태일 열사의 더 민주당의 네, 네. 전순옥 의원님, 예. 전태일 열사의 동생, 친동생, 예. 예. 전순옥 의원님이 이걸 놓지 않고 끝까지 물고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내일하고 모레도 이제 전순옥 의원님 방에 가서 예. 이 광물자원공사의 실제 투자분 이것들을 이제 보기로 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도 계속 그러니까 석유공사, 가스공사, 강물자원공사를 네. 중심으로 한 자원외교 네. 비리를 네네. 맹추격하고 계신다. 예. 저희 내일 전순옥 의원하고 저희 기자회견도 하기로 했는데요. 아, 그래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있는데 네. 그 네. ISD 소송했죠. 우리나라 처음으로. 거기에 정부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 은행을 네. 소유할 네. 수 있는 네. 걸 적극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법이었기 때문에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소송을 한 내용이 정당성이 없다라고 추천을 바랬는데 그에 대해서 민변과 참여인들 계속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주장해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어제 오늘 지금 밝혀진 문서에 의하면 한국 정부 굉장히 웃긴데 일단 민변이 재판부에 그러니까 ISD 재판부에 네. 의견서를 내겠다를 한국 정부가 불허를 했어요. 민변이 의견서를 네. 내겠다. 네. 한국 정부에 네. 도움되는 의견서인데 불허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가 지금 재판부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서 금융자본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데 정부를 속였다. 이런 주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인지. 무슨 론스타한테 완전히 뭘 먹은 건지 아니면 그때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적으로 인수할 때 대부분 그 책임자들이 지금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로 남아있거든요. 주형안, 이번에 기재부 장관 후보인 주형안, 그 다음에 현재 국무조정실장인 추경호. 이런 사람이 당시에 론스타가 네.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네. 꿀꺽 먹을 네. 때 실무적으로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드러날까봐. 그렇게 되면 근데 이 사람들 불법이나 실책을 가리는 과정에서 무려 5조 원의 소송을 ISD가 아니 론스타가 참여인들이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했는데 5조 원이 지게 생겼거든요. 또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먹튀한 것도 모자라. 참, 저도 네. 이렇게 안진걸 그 처장님께 처음 듣는데. 예, 제가 오늘 지금 처음으로 네. 국민TV를 공개하는 아, 거예요. 예. 내일 9시 반에 전순호 의원이랑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 네네. 하기로 한 내용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그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 문제를 약간 그 관여한 게 있는데. 론스타? 네.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좀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참여정부 때 일이라서 이거 뭐 현 정부에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충분히 뭐 파헤칠 수도 있고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정말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정말 관료들의 힘이네요. 그렇죠. 정권은 그런 것도 바뀌어도 있죠. 예, 정권이 바뀌어도 예. 나쁜 짓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네. 영혼을 팔아서 새로운 정권의 네네. 충성 과정에서 버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당시에도 참여정부의 책임내보다는 네. 참여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었던 고도의 금융 관련 판단에 대해서 일종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 관련 관료들이 맞습니다. 론스타의 한은행 불법 예. 인수를 도와줬는데 맞아요. 그것을 참여정부 순회가 예. 제대로 체크를 못한 게 이제 네. 문제였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네. 정권에서 그냥 이거 참여정부 때 실책이니까 하고 쳐버려도 되는데 네. 안 하는 거죠. 네. 그냥 지금 다 그 자들이 지금도 예. 정권 실세에 남아있으니까 그 바로 전순호 의원이랑 제가 내일 9시 반에 기자회견 하는데 예. 자 지금 그러니까 그 전순호 의원이 그래도 맹축 계속 자원외교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럼 그 김재남 의원도 열심히 했잖아요. 김재남 예. 의원, 최민희 의원, 전순호 의원 이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예, 있나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그러면 그 광물자원공사, 볼레오 공사 이런 거 다 중단됐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도 계속 돈을 쓰고 있나요? 지금도 역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예. 게 그거예요. 그렇게 작년, 재작년 난리가 났잖아요. 예. 국정감사까지, 예. 국정감사 말고 국정조사까지 했단 예. 말이죠. 그래서 감사원도 감사를 했고, 예. 40조 원 안팎의 혈세 낭비가 있었다.
이명박 정권이 때려주길 또 잘못을 했다. 여기까지는 다 대부분 알려졌어요. 근데 박근혜 정권이 그걸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의 비리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 상황이 어떤지 조금 한번 좀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 차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저희 주장을 이야기하기보다 감사원의 최종 보고서 내용 이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문제가 된 게 약 2년여가 됐고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초반기부터 그 이전부터 투자를 하면서부터 그러겠습니다만 자원 304는 공히 이제 곧 회수가 시작될 것이다. 자원에 대한 투자이니만큼 자원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우리 감사원의 최종 보고서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역시 자원이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이 투자인 거지. 돈만 들어가고 있다. 돈만 들어가고 있다. 지금 이제 자원외교의 실상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입니다. 돈을 투자한 곳에서 자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돈을 꼬라박아야 되는 상황. 이게 한치의 가감도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럼 40조 안팎이 아니라 잘못하면 이대로 계속 돈을 꼬라박고 있으면 돈이 더 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저희 가급적이면 제 주장을 좀 이제 삼가하고 싶은데 감사원 제가 최종 보고서에서도 지금 이게 이대로 추세대로라면 30조가 더 들어가야 된다. 30조가. 그러니까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그리고 이제 계속 제가 반복하는데 감사원의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사업을 중단해야 될 것이 많다. 프로젝트가 있다. 이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요로를 통해서 그 프로젝트명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만만치는 않은데 저는 이제 짐작이 가요. 몇 개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런 프로젝트들은 지금 당장 접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의견이 있습니다. 볼레오 멕시코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동광상 볼레오라든지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프로젝트 멕시코 그리고 볼레오,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 프로젝트 여기는 뭐죠? 마다가스카르는 니켈 광산입니다. 니켈이죠. 니켈 광산. 암바토비? 네네, 암바토비. 그리고 석유공사에서 하고 있는 하베스트, 캐나다 하베스트. 네, 캐나다 하베스트. 이 몇 조 원을 날린 유명하죠. 이 세 가지는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감사원의 어떤 보고서 내용을 제가 프로젝트 이름을 구체적으로 못 봤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들은 사실 당장 접어야죠. 근데도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다. 지금 여전히. 왜냐하면 이제 하다 보면 지금 이게 더 큰 문제는 자기들 인수를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지분 투자해가지고 접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 안에서. 지금 이제 제가 흥분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들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 들어가는 돈은 캐기 위한 돈이 아니라 여기 현지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매년 몇천억 몇 조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시설 투자를 위한 명목이 아니라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밥값 이런 운영비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이 각각 예전에 이렇게 직접 채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분을 아예 사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엄청난 돈 몇 조 원씩 주고 사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가 엄청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들은 다 지금 혈세가 탕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잠잠한 거죠, 요즘에? 저희들도 좀 잠잠했네요. 대응을 제대로 못했네요. 그렇죠. 이 문제는. 아니, 연말에 국회까지 가서 저희가 예산을 다 깎아야 된다. 사업을 다 접어야 된다. 이런 건 했는데. 정부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도 참 지금 상황 깝깝하네요. 힘있게 이런 걸 저지를 해야 되는데 분열되어 있다 보니 분열되고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니라고 지금 이걸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시민사회단체라도 좀 전열 정비해서 조금 이거 다시 새해 맞이 사업 중단해라.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사건을 비근하게 예를 든다라면 작년 말에 이게 국회에서 또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해서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투자를 또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나라 혈세로. 근데 저는 이제 갑갑한 게 일견 이렇게 들으시는 일반 국민분들, 청취자분들은 그래도 어떤 투자 목적으로 나가는 돈이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운영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나가고 있는 돈은. 그럼 이건 막아야죠. 그리고 사실은 기간에 수조 원이 투입됐다라면
그 투입된 돈으로 이제 그 일부를 환수해 나가면서 재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벌어서 재투자를 해야죠. 예.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사업하려니까 돈 좀 주세요. 몇 년 전에 수백억, 수십억 가져갔으면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돈 달라고 손 내미는 거여서 이번에 잘랐어야 되는데 계속 망할 게 분명한데 뭐 그렇죠. 이건 한겨레 신문 한번 나왔었죠. 내년도에 석유공사, 광물광종사, 가스공사 또 손 내밀었죠. 1,200억 가까이를 예산을 달라 네네네. 해서 깎아야 된다고 저희들이 막 데모다 그랬는데 몇백밖에 안 깎였다고. 그렇죠. 이런 상태라는 거죠. 예. 새해 들어서도 제가 해야 될 일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일본군 속내 피할머님들의 원한도 씻어야 되지. 노동계약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저지해야 되는데 사실 자원외교 이 대응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명박 정권의 각종 초대형 불법과 비리가 있는데 이것을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한테 너무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지난 대선에서의 불법 개입이라든지 또는 이명박 정권이 파악하고 있는 박근혜 세력의 비리를 이쪽에서도 말을 안 하기로 하고 그러면 박근혜 정권도 이명박 정권의 비리를 건드리지 않기로 하지 않았나. 서로 얘들이 지금 적대적 공선하면서 서로의 치부나 불법과 비리를 숨겨주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저희가 그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다 고발했잖아요. 전현직 사장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메릴린치 서울지점에서 수수료로 몇백억씩 먹었잖아요. 그렇죠. 이 자원외교 맞습니다. 컨설팅 해준다는 미명하에 거기도 고발했는데 다 무혐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일하게 지금 석유공사 강용원 전 사장만 구속시키고 나머지 다 무혐의가 나오고 있어요. 아예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MB 정권의 핵심 비리를 박근혜 정권의 신여인 검찰이 봐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해야죠. 계속 해야죠. 이거는 또 고발하고 이명박 집으로 또 쫓아갈 거예요. 작년에 같이 갔었잖아요, 우리가요. 항상 구체적인 행동의 시점에서는 전 빠져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집 앞에는 안 갔네요. 그때 안 오시던데요? 제가 바쁘단 미명하에. 노년동 자택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새해 들어서도 다시 자원외교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수십조 혈세를 탕진한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 직접 스튜디오 나와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님들이 사회운동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먹고 사는데 당장 문제가 생긴대요. 오케이마리님이 댓글 또 달아주셨는데 보세요. 오케이마리님의 댓글에 하면 오죽하면 FM대로 양심대로 하면 회계사 그만둬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우스갯소리가 있을까요? 세무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하나같이 하는 말이랍니다. 불의의 분노 주셔서 고맙답니다. 그런가요? 회계사님 진짜로 FM대로 양심대로 하면 회계사 해먹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사촌 동생도 회계사인데 이런 이야기 비슷하게 하던데 업계에서 일종의 그런 왕따가 되고 기업들이 아예 맡기질 안 해버리나요? 그러겠죠. 저놈은 조작에 가담을 안 하는 놈이다. 그럼 아예 이렇게 일을 안 줘버리는. 그래도 우리 회계사님 지금 그래도 먹고는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괜찮은가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우리 여기 또키 마리님께서 광물공사 6개 사업에 665억 원 다시 배정됐고 안바토비 니켈 강성 손실보조금 운영사 대출금까지 1270억 또 갚아야 된다고 나오고. 전 오케이 마리님의 실체가 궁금해요. 아니 뭐 우리 국민 TV에 거의 이제 명탐정 수준 선생님이 계십니다. 석유공사에서도 500억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돈을 막았어야죠, 사실은. 이거 뭐 지금 투자하는 돈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운영비거든요. 운영비를 마치 투자비처럼 이렇게 또 변색시켜가지고 국회로 올리고 하는데 이런 것들 다 막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원외교 대응하면서 그때 또 밝혀낸 게 볼레오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광물자원공사가 막 다 샀잖아요. 근데 거기 같이 처음에 투자했던 미국 수출입은행이 보고서를 우리 또 회계사님이 찾아내서 폭로됐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수출입은행 보고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이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 투자를 해서 수천억을 물릴 뻔했는데 날릴 뻔했다. 수천억을 물릴 뻔했는데 한국의 공기업이 나서서 이러한
그 손실을 보전해줬다. 실제로 그랬고요. 예. 미국 수출입은행의 투자분을 고스란히 광물자원공사가 인수를 해서 다행히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었다. 예, 뭐 보고서의 내용 보면 여긴 자본도 없고 기술력도 없고 뭐 그 횡령도 발생한 프로젝트여서 예.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한국의 공기업이 우리의 그런 리스크를 대신해줬다. 그럼 완전히 우리가 그냥 미국 수출입은행 좋은 꼴만 시켜준 거네요. 그렇죠. 한국은 미국의 영원한 봉인가요? 무기도 다 사준다면서요. 미국 무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미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죠. 예. 예. 학교 다닐 때 반미운동 좀 하셨나요? 저는 반미 쪽은 안 했습니다. 그 후회되시죠. 반미 했어야죠. 그렇죠. 예. 반미, 그러니까 해야 될 말은 해야죠. 꼭 반미를 떠나서 미국이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예. 근데 뭐 미국이 나쁜 짓 하기 전에 한국이 알아서 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 광물자원공사 그럴 거니까 수출입은행은 광물자원공사 고맙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몇천억 그렇죠, 그렇죠. 몇천억을 날릴 뻔했는데 네. 광물자원공사가 다 사줬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야, 이거 진짜 황당한 건데. 우리 안 처장님께서 계속 시계를 보시니까 그리고 우리 전순옥 의원님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고마움을 표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전순옥 제가 내일 9시 반에 기자회견 한다고 문자가 왔길래 잠깐 본 거예요. 네. 저도 전순옥 의원실에서 지금 전화가 왔는데 네. 제가 내일하고 모레 하려는 일이 뭐냐면 사실 주십시오. 이제까지 그 자원외교를 저도 이렇게 추적하면서 실제 어떻게 돈을 썼는지는 볼 수가 없었어요. 예.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이제 그걸 보는 거거든요. 예. 절대 광물자원공사에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되니까 뭐 각서쓰라고 그러니까 했었는데 현장에 그러니까 몇 천억 몇 조가 갔잖아요. 네. 멕시코, 캐나다, 하베스트, 멕시코 볼레오, 마다가스카르, 안바토비 몇천억 몇 조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드디어 이제 밝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영수증 문금을 증빙 문금을 사실은 한 달 전쯤에 봤어요. 네. 그래서 살짝 맛보기로 저도 사실 아직 그것까지밖에 못 봤고 전 너무 황당했던 게 뭐냐면 이 증빙 묶음이 이렇게 한 뼘 정도 되더라고요. 일부. 일부니까. 예. 그 중에 80%는 뭐냐면 비행기, 밥값. 이게 전부였어요. 80%, 90%가 증빙. 그러니까 뭐 사업에 돈 쓴 것도 없이 그냥 계속 먹고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값, 밥값.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광물자원공사분 왔길래 어떻게 이렇게 자원외교 광물을 투자하겠다고 한 이 프로젝트의 이 증빙이라고 하는 게 80-90%가 밥값하고 비행기 값이냐.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네. 제가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그거 가지고 지금 맨날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이 사실을 밖에 가서 알리지 말아달라. 그런 각서를 쓰라고 했는데 저는 참고로 아직 엉망으로 쓴 것도 문제인데 사실에 예를 들면 저기 다 망하고 있는 회사를 몇천억씩 몇 조씩 웃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럼 그렇게 산 놈들이 자기만 받고 말았겠어요? 그 돈을 누구한테 주지 않았을까요? 이제 찾아내야죠. 그 이명박, 이상등 뭐 이런 이분들 꼭 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과 유사한 사람들 주지 않았을까요? 전 제대로 된 추측을 삼가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추측을 삼가하겠다. 뭔가 그거 밝혀내려고 또 한편으로 이제 자원외교를 추적하고 있는 건데. 일단 자원외교 저희가 지금까지 밝혀낸 것은 뭐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헬스 낭비가 있었다만 밝혀냈어요, 지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의원님들 방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자원외교는 이제 방금 안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명백히 아셔야 될 게. 이게 아까 이렇게 국회에서는 1,000억, 2,000억 이렇게 투자가 됐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지금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에서는 국회에서 돈 받아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차입을 해서 또 돈을 넣고 정부 있거든요. 예산으로 1,160억 배정했다가 문제가 돼서 200억인가 깎였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한 8,900억이 내년에도 당장 우리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데 광물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이 자체 가지고 있는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1,000억에 저는 이제 국회에서 이 각 자원 3공사에 꽂아두는 1,000억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자체 이제
자가 발전을 해서 예. 자기들이 지급 보증을 해서 외국 그 현지 프로젝트의 돈도 빌려주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 예. 이게 그래서 매년 조 단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업이고 이 진행형입니다. 아셔야 될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의원실에 들어가서 계속 깔때기를 대자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 당신들한테는 너무나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건 우리 야당한테 이건 자원이다. 매년 문제 삼아야 되고 매년 어떤 그 여권의 약한 고리로서 뭔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아무리 선거가 닥친다. 그리고 이렇게 막 핵분열하고 있다 해도 너무 대응을 안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워낙 혼용무도하고 이명박 비리 세력과 사실상 공범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에서 진짜 이거 치열하게 싸우고 물론 저는 항상 여러분 시민사회단체도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야당만 이렇게 타박할 일이 아니라 늘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성부터 함께 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원외교 사건은 끝난 게 아니다. 지금도 그럼요. 사기가 계속되고 있고 혈세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네네. 진상 규명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이 추가적인 혈세 투입을 혈세 낭비를 막아야 된다. 이런 절박한 맞습니다. 상황이네요. 예. 이거 정말. 자, 그래서 전수롱 의원이랑 그럼 계속 이제 현지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추적하신다. 예. 네. 너무 전수롱 의원이 그 백서도 냈던데요. 예.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아주 전수롱 의원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회계사로서는 이런 방송에 나오고 참여연대 활동하고 그러다 먹고 살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도 용기 있게 맹활약 해주시는 김경률 회계사님 여러분 응원의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너무 댓글이 없습니다. 요즘에. 예, 생방송 사수하고 있는 저희들 응원해 주셔야 돼요. 예. 다음 주에는 망원시장, 우리 올드급 시장, 우리 국민TV랑 가까운 그 상인들 도시를 했고요. 다다음 주에는 또 비정규 노동시장 이남신 소장, 으라차차 오시겠다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 정도로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의 막바지까지 55분 방송인데, 55분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근데, 자, 이제 자원외교, 아까 우리 쌍용차 회계조사하고 자원외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회계사들의 이제 대안도 이야기했고, 김용희 기사님 올해 또 참여연대 지금 부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가요? 네네. 어떤 분한테 속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회의에 나오면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럼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또 뭐 맡고 계세요? 지금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한열 열사 기념사업회 일은 안 하시고요? 네. 거기 왜 안 오시더라고요, 연락이. 네. 그래요? 이한열 열사랑도 잘 알잖아요. 2년 후배인 셈이죠. 그러니까요. 네. 초등학교 동문. 초등학교 동문이에요? 네. 동산초등학교, 광주에 있는 동산초등학교. 광주 분이시군요, 기사님이. 네네. 그러니까 광주, 이한열 열사가 전남 하순분인데. 예. 제 고향 하순이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로 광주로 광주 가셨구나. 동산초등학교. 명문 동산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초등학교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해서. 그리고 고등학교도 광주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그 이한열 선배가 어딘지 모르겠네. 지능고가 나왔어요. 지능고. 예. 이 야구의 명문. 야구 잘하는 옛날에 김정수, 임창용, 이런 김진우, 그러네요. 김진우. 그리고 연대도 같이 간 거네, 그러면. 그렇죠. 예. 와, 근데 돌아가셨고 못 만났네. 네. 87년 이후로 돌아가셨으니까. 네, 저는 88학번이니까. 88학번이니까. 예. 이제 마지막이라서 사실 자원의 이야기 더 하려고 그랬는데 봉준호 감독하고 친구라면서요. 아주 친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 직접 통화한 건 없고요. 가끔 제가 봉준호 감독한테 전화를 하면 경유라 그런 일은 와이프하고 통화를 해라 해서 봉준호 감독님 사모님과는 자주 통화하는 편입니다. 우리 봉준호 감독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이 답답한 시국에서 봉준호 감독님과 박찬욱 감독님이 혼용무도한 정권 혼내주는 멘트. 예전에 그런 거 좀 하셨는데 요즘에 좀 뜸하시네요. 요즘 안 하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나와서 영화 찍고 계시나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크게 성공하면 주변 사람들 좀 돌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봉준호 감독님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응원 댓글 남겨주시라니까 달구진님, 오진님, 꼴통화이트님 또 계속 남겨주셨습니다. 예. 근데 꼴통화이트님이 그래도 회계사시면 때로는 갑 아닌가요? 제가 회계감사 받을 때 보면 무지 무섭던데요. 이게 저희들이 참 양면적인데 중소기업에겐 강해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엉망으로 했냐 그러면서 네네네. 혼내주고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중소기업 정도 가면은 저희들이 마음 놓고 활개칠 수가 있는 거죠. 자료 다 가져와라 다 보면서. 여기도 가불병정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재벌 대기업은 가서 온갖 갑질을 회계사한테까지 하고 심지어 회계사한테 명령도 내리고 얻어 터지고 와서 이제 중소기업 가서는 시원하게 왜 이렇게 해결 엉망으로 했느냐 하면서 막 권위를 부리고 그렇죠. 곤조를 부리고 쉽게 말해서 곤조를 부리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꼴통 아이티님 죄송합니다. 답이 됐겠죠. 달구진 오디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경일 회계사님 같은 분이 많아야지 우리 사이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원외교 문제는 전수롱 의원님하고 내일 모레 더 작업하신 다음에 한 달 후쯤에 특집으로 제대로 자원외교만 오늘은 회계사 이야기 뭐 쌍용자동차 이야기 하다 보니까 분산됐는데요. 네네. 자원외교 이야기만 제대로 한번 한 달 후 다시 나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느덧 55분이 또 다 지났습니다. 항상 생방송 사수하고 있고요.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